안녕하세요. 주식 버러지 김티모입니다. 이제 좀 자전거가 아닌 이런저런 다양한 컨텐츠로다가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딱히 할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유튜브로 갖다가 존나 이게 매장 홍보하고 매장의 매출로 연관지어가지고 이렇게 하려던 게 아니라 존나 한번 유튜버로서 이렇게 뭘 한번 걸어보고 싶어가지고 뭐 하다 보니 이제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할 떡밥이 별로 없네.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오늘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그럼 주제는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주식을 해도 괜찮은 사람과 주식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사람, 요거야. 일단은 주식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사람부터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주식을 절대 해서 안 되는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은, 일단은 욕심이 많은 새끼. 말이 좀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죠. 이게 주식이라는 게 돈을 더 벌고 싶어서 하는 건데 욕심이 많으면 안 된다. 안 돼요. 욕심이 많으면 안 됩니다. 주식은 짜잘하게 가겠다는 마인드가 일단 기저에 깔려 있어야 돼요. 왜냐? 이게 다 어떤 심리적인 것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욕심이 많으면 그만큼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주식이라는 것 자체는 잃을 수 있는 리스크가 더 큽니다. 보통 사람들이 했을 때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이 많다. 욕심엔 여러 가지 부류가 있어요. 일단은 내가 노름 좋아하고 도박 좋아한다. 절대 아니지. 뭐 어차피 노름 할 새끼가 주식 안 하겠어. 저도 뭐 노름에서 일어나 주식에서 일어나 하든지 말든지 원래 노름하는 새끼는 다 노름하니까 그 니네들 마음대로 하고, 일단 하여튼 그 노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뭐 도박하는 놈들은 뭐 아니면 도식으로 냅다 갖다 꽂아버리고 막 몰빵하니까 잃겠지. 주식에도 보면요, 뭐 오르는 거에 걸거나 내리는 거에 걸거나 그걸 갖다 또 두 배로 걸고 이런 게 있어요. 또 두 배로 걸어서 두 배로 따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두 배로 잃습니다. 예. 마치 그 노름에 보면은 뭐 바카라 홀짝에 걸어가지고 따고 먹고 하는 그런 건데, 이게 생각해 보면은 반반 확률이니까 될 것 같거든. 거기다 또 두 배 베팅을 또 하거든. 한 방에 날아가는 지름길이죠. 예, 이런 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뭐 씨바 떡상 따상 뭐 상한가 뭐 내일의 폭등주 이런 거 거는 병신들, 예, 걔네들도 거지되기 딱 좋습니다. 이게 이제 뭐 그런 걸 벼르다 보면은 이게 뭐 무슨 내가 예지 능력이 막 있어가지고 내일 따상할 거를 존나 안다, 막 내가 점쟁이다, 그럼 좋죠. 모두가 부자가 되고 행복한 세상이 오겠지. 근데 그러지 못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욕심을 부리면 리스크가 역시나 크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런 부류들이 왜 안 되냐면은, 이게 내가 생각할 때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내포된 얘기인데, 마음 약한 사람들이 하면 안 돼. 그리고 귀가 얇은 사람들,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외부의 환경적 영향에 의해서 잘 갈 때처럼 막 왔다 갔다 영향받는 사람들, 그리고 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쉽게 조마조마하고 막 쫓기는 느낌 들고 불안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 주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차라리 안전한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게 나아요. 그렇다고 저축을 해라, 지금 시대에는 또 저축이 안 맞는 얘기라서 딱히 내가 뭐로 추천은 못 하겠는데, 씨발 이런 사람들은 하여튼 주식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식을 해도 괜찮은 사람들이 어떤 부류냐면은,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자기 주관이 확실한 사람들, 그리고 내 마음 자체가 좀 올곧은 사람들, 좀 심지가 굵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내가 이 뭔가를 딱 분석하고 이거를 딱 정하고 이거 여기에다가 투자를 해야겠다 마음 먹었는데, 어떤 외적인 분위기나 흐름, 그 다음에 어떤 인기 투표 뭐 이런 거, 이 주식이라는 게 그래요. 주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멀쩡한 회사 같으면 우상향을 하는 게 난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멀쩡한 회사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건전한 회사, 건강한 회사.
근데 이게 우상향을 하는 과정에서도 일시적인 등락 같은 거는 많이 있어요. 어떤 사회 분위기 일시적인, 그 다음에 국가적인 뭐 정책 변경, 제도의 변화, 그 다음에 그런 거에 따른 사람들의 그 불안한 심리에 적용한 인기 투표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그런 거에 의한 뭐 빠졌다 들어왔다 하는 흐름들, 그 다음에 이 뭐라 그러죠? 연기금, 외국인, 이제 뭐 공기업, 뭐 연기금이 그런 거죠. 얘네들이 이제 어떤 사이클에 의해서 사고팔고를 돌린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자금이 크기 때문에 얘네들이 들어오고 빠지는 것만으로도 주가가 빠지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일반 개미 새끼들이 이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불안하거든. 얘네들이 빼네? 불안하거든. 얘네들이 니네 올라가거든. 이걸 따라다니니까 꼬는 거야. 항상 반박자 뒤늦게 따라가니까. 그래서 아씨 이발 거 담배를 끊어야 돼. 그래서 이런 그 마음이 나약한 자들, 그리고 냉철하지 못한 자들, 그리고 이 코끼리 펄럭귀들, 예. 그리고 막 조금 뭐하면 조마조마해가지고 불안하면서 씨발 못 버티는 이런 사람들은 주식을 하면 안 됩니다. 심지가 울고든 사람들이 해야 돼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뭐 존나 우량 주고 뭐 우상향 한다고 막 버티는데, 사실 삼성으로 재미 보는 사람들 20년 넘게 버틴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 20년의 기간 동안 뭐 박스권 안에 갇혀 있었던 때도 있고, 뭐 떨어진 상태에서 계속 몇 년씩 이렇게 유지하던 때도 있고, 우직하게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다시 말하지만 멀쩡한 회사는 우상향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안에는 우수한 사이클이 존재합니다. 공매도도 있을 거고, 국제적인 경기의 흐름도 분명히 있을 거고, 무역 분쟁도 있을 거고, 또는 이제 이 무역을 하고 있는 나라 간의 그 상대 국가의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 제도의 변화, 뭐 이런 것 때문에도 흐름에 영향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환율이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공매도 얘기했나요? 공매도. 그다음에 그 연기금들, 외국인들, 이런 사람들이 사이클을 돌리는 거, 그런 거에 있어서 오르락내리락 한다고요. 근데 그런 거에 휘둘리고 이러면은 주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런 흐름을 노리면서 단타로 버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이런 것도 좋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욕심이 크면 그것도 패망으로 갑니다. 짧게 치고 빠지는 것도 욕심을 내면 안 되고, 조금씩 먹으면서 누적시키는 식으로 뭐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좀 심지가 올곧은 사람, 신념이 확고한 사람, 그리고 이거의 원리적인 것, 주식시장의 원리적인 것과 어떤 생리적인 거를 좀 분석해서 건전한 기업을 가려내고, 기업 도덕성이 좀 되면서 경영도 좀 잘하고 안정적 있게 매출을 내면서 신사업에, 비전이 있는 사업에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해나가는 회사. 근데 그 신사업이 내가 봤을 때 저건 되겠다 싶은 사업을 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을 이제 잘 보면서 주식을 매수하는 게 낫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을 하는 마인드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재테크, 뭐 자산을 뭐 늘리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식들을 접근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주식에 얼마를 넣었는데 얼마가 됐네. 내가 주식에 얼마를 넣었는데 이번에 얼마로 불었네, 반토막이 났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저는 그렇게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뭐 뭐 유명한 사람들 있죠. 강방천 회장님이나 존리 대표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얘기했어요. 기업의 값어치, 기업의 가치를 보고 살아. 투자를 할 때 내가 이 회사에 돈을 얼마를 넣고 뭐 이 주식에 얼마가 들어가 있고 이게 얼마가 되겠다,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식을 살 때는 진짜로 실제 뭐 예를 들어 내 주변인이 사업을 한다.
그 사업이 될 사업 같다. 근데 얘가 자본이 좀 모자라서 분명히 대박날 앤데 이게 좀 안타깝다. 조금만 옆에서 여유자금을 좀 누가 밀어주면은 분명히 성공할 사업인데, 그래서 내가 돈을 빌려줘, 투자를 해. 그리고 딱 진득하게 믿고 기다려. 그리고 얘가 잘 일어서면은 그거에 대한 어떤 나에게도 수익 배분이 있겠지. 이런 투자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기업에 대한 투자. 내가 넣은 돈이 그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금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 회사의 지분을, 이만큼 양의 지분을 내가 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주식 투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식을 살 때는 이 회사에 돈을 얼마를 넣었다, 이 돈이 주가가 빠져서 얼마가 됐네, 이게 아닙니다. 내가 이 회사의 지분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 내가 이 회사의 주식을 몇 주를 보유하고 있냐. 그래서 길게 보고 내가 이 회사의 주주이고 내가 이만큼의 지분을 들고 있고 내 재산은 이 회사의 주식을 몇 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좀 길게 가가지고 내 재산은 이 회사의 지분의 몇 프로를 가지고 있는 내 재산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관망을 하는 겁니다. 그 회사가 불안불안한 회사가 아니라면은 관망할 수 있죠. 이 뭘 관망을 하냐? 주식을 관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회사가 현재 영업을 어떻게 하고 있고, 직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고, 직원들은 어떤 생각으로 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직원들은 이 회사를 믿고 일을 하는가, 애사심이 있는가, 경영진은 건전하고 투명하게 경영을 하는가, 이 회사에 사업 비전이 있는가. 잘 안 된다면은 그 사업 개편을 건전하게 잘 해 나가면서 계속 이 회사가 영업 흑자가 날 수 있도록 잘 꾸려 나가는가, 이 회사가 어떤 분야에 투자를 하는가, 어떻게 영업을 해나가며 얼마만큼의 수익을 앞으로 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를 보면서 그 기업의 투자자의 안목이라는 게 그냥 내 돈 들어갔으니까가 아니라 진짜로 그 회사의 거대 지분을 투자한, 진짜로 그 회사의 운영자금을 내가 맡긴 사람의 어떤 그런 시야, 그리고 경영자의 시야, 그 회사의 일원으로서의 시야, 이런 안목을 가지고 그 회사를 보고 내가 투자한 회사가 잘 해 나가는지를 보란 얘기입니다. 그 회사에 투자를 한 겁니다. 그 회사의 장래, 그 회사의 영업, 그런 마인드로 투자를 해야죠. 그렇게 해서 보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 플랜도 나름 이렇게 짜두는데요, 일정 자금, 일정 시드머니가 될 때까지는 좀 장기주로 놓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드 금액이 어느 정도 규모가 달성이 되면은 카테고리를 나눠요. 분할을 하는 거죠. 투자를 분산을. 그래서 그 전까지는 돈 모으는 느낌이에요. 그냥 저축 드는 느낌, 저금하는 느낌, 계속 사 모으는 거죠. 그래서 일정 금액 이상이 달성되면 나누는 거예요. 장기 투자, 1년 이상, 1년에서 10년, 15년, 20년 물고 가는 장기 투자에 이렇게 주축이 되는 그런 종목을 놓고 일정 금액을 놓고 가고, 그 다음에 중기, 6개월에서 뭐 1년, 뭐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0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이 정도 플랜으로 넣었다 뺐다 하는 종목, 근단기적인 안목으로 이렇게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을 나누고, 또 이제 거기서 내가 수익을 잘 내고 규모가 커지면 그때부터 단타를 공부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내가 일주일 단위, 보름 단위, 한 달 단위, 뭐 이런 단위로 수익을 발생시키는 그런 걸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전업 투자자의 길로 조금씩 전환을 해 나가는 겁니다. 뭐 전업 투자자를 하라는 소리는 아닌데 제 플랜이 그렇다는 겁니다. 뭐 그래서 일단 주식의 1단계, 주식을 해도 되는 놈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놈, 그리고 한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요 다음부터는 이제 저도 지금 뭘 준비하고 있냐면은 한경 태셋이라고, 그 토익, 토플처럼 무슨 한자 능력 검정 시험처럼 경제 능력 검정을 시험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한경 태셋. 태셋을 준비 중인데, 이게 뭐냐면은 아까 그거는 이제 그게 뭔지는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고,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토익이나 토플처럼 금융 관련한 업계에 취업할 때 가산점으로 인정이 되고, 이제 관련한 학과를 다니는 대학생들은 이제 그 학점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 한자 경제 능력 검정 시험인데 이제 그거를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좀 해보려고 시험을 보려고 이제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주식은 1단계는 뭐 내가 재무제표를 보고 무슨 뭐 ROE 뭐 PBR, PER 이게 먼저가 아니라 건전한 마인드 탑재가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마음가짐을 냉철하게 냉정하게 둘 수 있느냐, 흔들리지 않을 것이냐, 뭐 이런 거, 욕심 컨트롤 이런 것부터 해서 그게 주식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오늘 주식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저도 이제 주식을 실질적으로 부딪히면서 배우는 것도 있겠지만 주식 어떤 그런 현재 흘러가는 그 국제 정세, 국제 경제, 국제 정세, 국제 정치, 무역, 뭐 그다음에 어떤 그 나라들의 제도들, 뭐 그다음에 지금처럼 정세가 불안한 뭐 전쟁을 막 눈앞에 두고 코로나 같은 이런 특수한 상황 그런 데서 이제 어떻게 이 경제의 흐름이 돌아가는가 그런 것도 몸소 부딪혀 배우고 느끼면서 공부를 하지만은 이런 태세 이론에도 충실을 해서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이런 컨텐츠도 만들어야겠죠. 네. 앞으로 가면서 계속 조금씩 더 발전되는 컨텐츠, 주식 관련, 경제 관련 컨텐츠를 만들어가면서 주식에 관한 썰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버러지 주식 투자자 김티모였습니다.